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사우나 시간입니다. 진짜 사우나 시간이에요. 지금 날이 더워져가지고 이 더운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 울리죠. 지금 여기 사우나처럼. 여기에다가 지금 조명을 막 때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지금 땀이 철철 줄줄 흘러요. 예, 하지만 우리는 또 사우나 시간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안 알려드렸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더워서. 오늘의 주제는 멜로의 새 풍경. 이 풍경이 좋은 풍경인지 나쁜 풍경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최근에 나왔던 방영됐던 몇몇 드라마들을 오늘 좀 소개하면서 그 드라마들의 유일한 그 어떤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뭔가 새로운 거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눈치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몇 개 드라마가 있어요. 그 중에 3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제목이 너무 길어. 그래서 사실은 원고 청탁 받아갖고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글자 수를 좀 채워주거든요. 제목이 길어서. 어디 가면 그걸 멸망으로 자꾸 줄여도 좋아하더라고. 안 좋아 그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최근에 이제 종영했는데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끝날 때쯤 해서 5월의 청춘. 예. 5.18 광주와 청춘멜로를 엮어놓은 드라마였죠. 그 다음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간 떨어지는 동거. 뭐 아시겠지만 뭐 간 떨어지는이라는 표현에서 약간 공포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약간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구미호 얘기입니다. 구미호. 천년무군, 천년에 가깝게 산 구미호. 그러니까 구미호가 옛날에 뭘 빼먹었어요? 그 가축들의 그 간을 빼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간 떨어지는 동거예요. 이 구미호와 같이 살게 된 한 대학생 여자 주인공의 어떤 이야기, 멜로. 세 작품이 다 멜로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청춘 멜로. 청춘 멜로를 갖고 있는데 그냥 멜로가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독특한 지금까지 멜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적인 틀들 아니면 새로운 소재들 이런 방식들이 섞여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이 작품은 좀 길긴 합니다. 멸망으로 줄여서 할까? 멸망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드라마가 좀 안 좋아 보여 이게. 여튼 이 드라마는 특이한 게 뭐냐면 주인공이 진짜 뭐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거잖아요. 주인공이 시한부잖아. 시한부 판정을 받잖아요. 뇌종양을 발견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다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일이 안 돼. 뭐 연애도 실패하고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술김에 다 멸망해버려라, 망해버려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날 새벽에 진짜 멸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좀 판타지지만 여튼 판타지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단어를 실체적인 인물로 내서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게 이 드라마의 아주 특징이고 그리고 그 멸망이라는 캐릭터화된 멸망과 연애를 한다. 밀당한다. 이게 좀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춘 멜로의 틀이 있지만 동시에 판타지가 들어가 있고 그 판타지의 대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도깨비나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멸망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내가 도깨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겠죠. 작가가 누구야? 김은숙 작가 아니야 혹시? 아닙니다. 김은숙 작가의 밑에서 작업을 했던 임메아리 작가의 입봉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은숙 키드라고 요즘 김은숙 작가 밑에서 보조 작가로 일했던 분들이 지금 다 데뷔하고 있잖아요. WWW 뭐 이런 거. 예. 거기에 데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임메아리 작가. 근데 이 작품을 자꾸 들여다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도깨비가 정말 떠올라요. 도깨비 할 때 이 작가가 대사를 좀 썼나? 대사는 굉장히 잘 쓰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사가 맛이 있어요, 되게. 근데 그게 약간 문학적인 톤이 있어요. 대사에 문학적인 톤.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은 문학적인 톤을 잘 엮어서 쓰면 약간 세속적인, 그러니까 드라마는 좀 약간 통속적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과 잘 섞어서 현실감을 줘가면서 쓰면 훨씬 드라마가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학적인 톤을 계속하면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게 실제로 하는 얘기가 아닌데, 보통 사람은 저런 데서 안 쓰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약간 그런 독특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멸망,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멸망이랑 만나가지고 뭐 살아가는 얘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얘기의 메시지는 뭐냐?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이해시켜야 되거든. 예.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멸망과 연애를 한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자 주인공이 박보영 씨잖아요. 박보영 씨가 시한부 인생이야. 진짜 망한 거죠,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예요. 어떻게 할 거냐. 절망을 내가 있게 되면 피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갈 거야? 이게 아니죠. 사랑하겠다. 멸망. 사랑하겠다. 그래서 끌어안으면 오히려 그 시간 동안을 내가 지옥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설렘을 갖고 뭐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메시지 같아요. 이거 저의 추정입니다. 이런 메시지야.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구상화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재미들을 넣지 않으면 지루해집니다.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 드라마의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대본이 또 이렇게 쫀쫀하게 구성이 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극적인 사건들이 잘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대사는 좋은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예. 이 드라마 진짜 캐스팅이 거의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박보영 씨, 서인국 씨, 이 두 명이 딱 서 있으니까 일단 끝났어. 멸망이란 캐릭터 도대체 누가 연기할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연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없거든요. 서인국 씨가 하니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서인국 씨랑 이보영 씨가 같이 서서 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수혁, 강태호, 신도연,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드러지는 어떤 딱 보이는 어떤 신인 연기자들이거든요. 딱 봐도 벌써 눈호강이야. 눈이 너무 안구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멜로를 보여주니까 그걸 통해 그 힘으로 움직인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추상적이고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게 돼요. 끝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색다른 시도는 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 두 번째, 5월의 청춘, 5.18 광주를 엮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청춘 멜로의 5.18 광주라는 굉장히 무거운 어떤 실제 사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사건?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큰 비극이죠. 지울 수 없는 어떤 비극. 근데 이걸 두 개를 엮는다는 건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과감하게 잘 엮었어요. 그리고 사실 앞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실망했어, 제가. 왜? 이게 5.18 광주 얘기인데 5.18 광주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왜? 사건이 이미,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신군부가 막 진입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청춘 멜로를 보여주는데 이 청춘 멜로가 굉장히 좀 상투적이에요. 늘 우리가 봐왔던 그 청춘 멜로 있잖아요. 왜 부모가 막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서로 좋아하고 청춘들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정략 결혼 싫어하고. 좀 옛날 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갑자기 중반을 딱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5.18 광주의 얘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드라마가 살아납니다. 뭐 때문에 살아나냐면 이 상투적일 수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멜로, 청춘 멜로가 오히려 5.18이라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굉장히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평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청춘 남녀들을 하루아침에 피를 흘리게 만든 그 원흉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그 비극성이 너무 강조가 돼요. 그래서 뒤에 보다 보면 진짜 너무 막 이게 막 쏠려요. 진짜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군부에 그 있잖아요. 전 모 씨와 이 표현도 하여튼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이제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하튼 그게 극명하게 보여줘요. 청춘 멜로의 어떤 풋풋함을 핏빛으로 만든 원흉을 찾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그 비극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뒷부분에서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청춘 멜로의 518이라는 진짜 색다른 어떤 소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갖다 붙여가지고 굉장히 완성도 높게 끝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주연 배우 이도현 말이 필요 없죠. 이도현 18어게인 18어게인이라고 18어게인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그 스위트홈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였었죠. 고민 씨 스위트홈에서는 둘이 오누이로 나오죠. 이도현 씨랑 고민 씨 그 두 분이 다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중심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청춘 스타 이게 그 어떤 신인 배우가 좀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서브 캐릭터로 등장한 이상희 씨와 금세록 씨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연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뭐 이상희 씨는 뭐 요즘 조금 대세죠. 예, 그래서 분위기 좀 타고 있고 금세록 씨 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와가지고 아주 신인처럼 뭔가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간 떨어지는 동거. 이 작품은 구미호를 다루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구미호 얘기는 과거 시점을 다루거나 아니면 아예 현재 시점의 구미호를 다루거나 이걸 분리를 하는데 여기 구미호는 일종의 약간 별그대 같이 별에서 온 그대처럼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1000년 가까이를 살았던 존재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1000년을 살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흔들리지 않아. 어떤 일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 마음이 아주 돌같이 딱 굳건하게 정중동을 지키는 이미 도인이죠. 1000년 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의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구수를 먹게 됨으로써 구수를 대학생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거야. 그 구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빼야 되니까. 근데 그 대학생한테 이 구미호,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구미호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게 재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밀당하는 멜로 그리고 코믹한 연출, 코미디의 어떤 대본에 아주 충실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보입니다. 장기용 씨와 해리가 정말 웃겨요. 둘이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웃깁니다. 장기용 씨는 아주 너무 진지해서 웃기고 해리 씨는 너무 망가져서 웃겨요. 근데 둘이 같이 서 있으면 조합이 잘 맞아. 여기에 강한나 씨와 김도환 씨 두 사람이 어디 나왔죠? 스타트업에 나왔던 분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특히 강한나 씨는 이 작품에서 아주 좀 미워할 수 없는 아주 귀여운 푼수로 나와요. 그래서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좀 특이한 게 중국의 아이치라는 OTT죠. 거기서 제작을 해서 제작 투자해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세 작품을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세 작품 다 어떠셨어요? 청춘 멜로라는 아주 좀 공식적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좀 상투적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한 멜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소재라든지 시도 같은 걸 하고 있다. 멸망이라는 어떤 주제. 요즘 멜로 하려면 멸망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뭐 절망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멸망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5.18 광주를 오히려 그 비극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어떤 청춘 멜로를 같이 집어넣어서 더 비극성을 확 키워준 이 5월의 청춘도 굉장히 두드러진 작품이었고 간 떨어지는 동거는 지금 최신 아주 신세대의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이 좀 좋아할 만하게 구미호를 재해석한 부분들 그리고 코미디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멜로는 여러모로 뺄 수 없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드라마에 항상 남녀가 등장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멜로가 나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장르 드라마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멜로 드라마는 늘 스테디셀러인데 시대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변주가 필요하다. 지금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새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면서 오늘 사우나 시간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이 사우나 타임이 자꾸 오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네. 말도 막 헛나오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